핑계거리로 드리고요. 진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제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억울하긴 하네요, 저는. 저 솔직히 100% 믿지 않아요. 속함은 가치를 일삼는 등 네가 나갔으니까 난 주민등록 말소시킨다. 주민등록 말소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가출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해보는데 억측이 되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때리셨어요? 얘기. 바뀌지도 않았어.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한 번만. 들어보자. 얘기를 말, 얘기를 듣고 있는데 왜 자꾸 화를 내시냐고요. 얘기를 자르지 말라니까. 자,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정작 남편이 필요할 땐 아내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사실이다. 유도입니까 이게? 다들 잘 되라고 하는 거다. 부모 마음인데. 운영을 키우시는 것도 문제일 거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일 거고요. 맞죠? 네. 언제 사모이니? 안 먹어. 했어. 약속했어. 내가 이 전화통화는 내가 들어보라고.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교육인데요. 예. 이거 꼭 의무적이에요, 이거는? 미성년자 있는 분만 한해서 몇 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 야! 나 하나 먹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니다 할 때도 있었어. 나중에 기다릴 때 있었지. 너 뭐라고 했어? 나 보니까 왜 내가 새끼들을 생각하고 내가 힘들어도 왜 새끼 때문에 버텨야 되는지 그거를 알았어. 그 말 다 알았다고. 근데 왜? 근데 나도 이혼하기 싫냐? 아니 그니까 이혼형 친게 아니라 너가 지금 새끼를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대하기 싫어. 아니 대하기 싫어. 아니 동아리 같아 진짜. 잠깐 얘기 좀. 예 예. 그러니까 이혼서를 쓴다고 해도 구성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먼저 전문가들한테 좀 상담을 보시는 게 어떨지. 옷은 벗어주고 소파에 놓을 것 같은데요? 네. 먹고 있을게. 왜 내가 그동안에 얘를 왜 잡고 있었으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아이들 생각은 나는데 내가 왜 얘를 잡고 있었나 그게 뼈저리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각자 갈 길을 이렇게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만 들고. 그 한민님이 지금 아내 얘기 들으셨는데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 솔직히 100% 믿지 않아요. 왜냐면요 정말 예전에 애기 없이는 못 사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냥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앞에 핑계거리로 드리고요. 진짜 이유는 애기 엄마는 지금까지 저의 그런 싸운 다툰 그런 얘기를 그냥 저희 둘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알려지고 그리고 지금 엄마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송 오셨다고 했죠.
저는요 한민이 그 시어머니네 집 왔다 갔다 하는지도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이래서 나를 외면하고 그랬었구나. 그거 알았던 게 법정 촬영하면서 저는 안 거예요. 그 남편분의 어머니 즉 그 아내분의 시어머니로 증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서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엔 아들이 보낸 게 아니라 며느리가 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이 문자를 보고 엄마 여우짓에 이제 아빠 절대 안 넘어가. 착각하지 마. 살다가 엄마랑 누나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저도 여기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줘서 제가요. 왜 앞장서서 얘기 안 해? 제가요 제 엄마를 맨날 욕하는 애였어요. 야, 내가 그렇다고 너까지 이렇게 욕을 해서 보내면 어떡해? 잠깐만. 그러니까 물론 시켰다고 제가 그렇게 보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억울하기만 해요. 저는. 돌아버리겠네. 내가 동의한 거는 그래 나도 엄마가 싫어. 너도 엄마가 싫지? 그럼 너도 엄마한테 해라. 나이 저 얘기를 해. 그때가 저 거의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 앞에 서 있을 때였어요. 제일 집안의 불화가 제일 컸을 때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아빠 죽겠다. 또 남자다 보니까 또 남자 얘기에 또 뭔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믿고 엄마한테 너무 그랬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정고 막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 핸드폰을요 그때 당시는요 거의 미니 핸드폰을요 같이 쓰다시피 썼어요. 핸드폰을요. 근데 그거를 그 문자를 몰랐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돼요. 정말. 지도 그 핸드폰 자기 거니까 문자 봤을 거예요. 지우진 않았거든요. 저는요. 부부 사이가 금이 많이 간 부부일수록요 두 사람의 기억이 달라요. 그러니까 생활을요 함께 하고 뭔가 함께 협조를 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주고받고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같은 일을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달라요. 얘기 정보가 많이 다르고 퍼즐 조각도 다르고 그래서 자꾸 상대방의 얘기에 자꾸 중간에 들어오게 돼요. 그 안윤 선생님의 그 기억 속에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이별한 경험이 있으세요? 마음에 남아있는 그 이별 있으세요? 엄마도 연애할 때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동안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하고 진짜 6개월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인지 아시고 6개월 만에. 암인지 이제 거의 말기 때 아신 거예요. 엄마도.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진짜 무슨 엄마 잃고서도 얘한테 더 의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실제 자극이나 갈등보다 격한 반응들을 두 분이 보이시는 특성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준 상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딸일 때, 아들일 때 성장기 동안 겪어온 그 관계 경험이 뭔가 굉장히 큰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사실 과잉반응적인 대응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뭔가 대물림된 아픔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이요 회복이나 치유가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뼈 아팠던 만큼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생각의 각도, 마음의 방향을 정말 재조정을 하셔서 새롭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를. 몰랐던 사실을 좀 알게 돼서 좀 새로워.
그건 없지 않아 있어 진짜. 말 만약에 싫고 그런 거 알아. 어? 아는데 이혼 서류는 그건 일단은 다시 얘기하자. 어? 어? 대답하기도 싫어? 알았어. 그냥 알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꺼지라고 그래서 아내가 나갔더니 네가 나갔으니까 난 주민등록 말소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천정필 씨와 이지아 씨의 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본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 만약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는 가태료 처분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아내 측 변호인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 천정필 씨는 일을 한다고 하는 핑계로 혼인 기간 약 2년 동안 배우자인 아내와 쌍둥이 딸들을 등한시하는 등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한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1,500만 원을 청구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쌍둥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를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쌍둥이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 청구하는 바입니다. 남편 측 주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남편 천정필 씨는 약 2년 동안 그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게 일했습니다. 특히 밤에 일하는 관계로 누구보다도 더 힘들게 일하고 또 피곤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툭하면 가치를 일삼는 등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쌍둥이 어린아이를 헤어지게끔 한 그런 원인 제공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혼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아내 측 변론 시작하시죠. 아내분, 이 아이들이 그 쌍둥이들이죠? 예?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네, 6개월 만에 조산을 해서 아이들이 저렇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아팠었죠. 어디가 안 좋았었어요? 애기들. 동맥이 안 다쳐서 심장 수술. 심장 수술을.